세월이 흐르면서 말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서서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곱씹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말을 아껴서 아쉬울 때도 간혹 있지만 되돌아보면 하지 않아도 좋았을 말을 내뱉어 마음이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과 생각이 깊어지는 만큼 나누고픈 이야기도 많아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때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와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말보다 깊은 침묵의 가치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잠시 입을 닫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막는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 중 하나는 혹여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며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은 보석과 같아서 아낄수록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쌓아온 현인들의 가르침을 빌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해야 할 말과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자녀나 가족들 앞에서도 함부로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7가지 경우를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더욱 존경받고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 그 자체에 얽매여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혹여 좋은 일이 생겨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웃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금전적 여유를 무심코 드러내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결국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움을 요청하며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니 돈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순의 어르신이 자녀에게 노후 자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 사업 자금으로 빌려달라는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건네주신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부모님의 노후는 기약 없이 힘겨워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설령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재정 상황을 속속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지나치게 하는 체하기보다는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남들에게 드러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묵묵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지혜는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연마하고 내면을 가꾸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은밀한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침묵을 지키십시오. 누군가의 비밀을 듣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정보가 있다는 사실이 묘한 우월감을 주기도 하고 이를 통해 대화의 중심에 서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게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오히려 그 상황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남의 비밀을 퍼뜨려서 이루었던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입을 함부로 놀리거나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옮기다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과 혀와 평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혀는 때로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말과 목소리는 그 사람의 또 다른 얼굴과 같습니다. 입을 오래 열어두기보다는 필요한 순간 외에는 닫아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만약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에게도 또 다른 친구가 있고 그 친구에게도 또 다른 친구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입을 가볍게 놀리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결국 소중한 친구들을 잃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가 나를 믿고 털어놓은 비밀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는 친구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신뢰해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외의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비밀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비밀 역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진실조차 거짓말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유리 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함부로 다루다가는 쉽게 깨지고 그 파편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비밀은 그것을 발설하는 순간 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칼날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불씨를 안고 바람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 불씨는 자칫 자존심의 폭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밀을 발설하는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관계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며 나를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이는 깊은 원한을 살 수 있으며 언젠가는 예기치 못한 형태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마치 귀중품을 넣어두는 금고처럼 여겨야 합니다. 좋은 금고는 쉽게 그리고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신중하게 열리는 금고일수록 더욱 정교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입이라는 금고가 함부로 열린다면 그 안에서는 타인을 헐뜯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들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기 마련이며 결국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의 원망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금고는 결코 함부로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금고가 쉽게 열린다면 그 순간 금고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가벼운 입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평판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지나치게 길어진다고 느껴질 때에는 잠시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이 많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기기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내 말에 상처를 받거나 오해가 쌓여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때로는 말을 아끼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야기가 길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식적으로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는 이에게 그러게 왜 옷을 얇게 입고 다녔어? 라고 말로 꾸짖기보다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말없이 보여주는 작은 성의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처럼 진중한 사람은 요란한 말보다는 사려 깊은 태도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진심 어린 행동은 때로 10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굳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는 순간에는 입을 열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진실함이 담기지 않은 말을 굳이 늘어놓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과장되게 칭찬하거나 곧 드러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임시방편의 말로 회유하려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잠시의 편의를 얻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등한 존중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로 상대의 호감을 사려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침묵으로 예의를 표하고 존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말은 잠시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진실함은 평생에 걸쳐 빛나는 가치를 지닙니다. 정말 나의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면 억지로 말을 꾸미기보다는 온화한 미소로 대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품위 있고 우아한 처세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비록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면 먼저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잠시 멈추어 서서 침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나 조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혹독하고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뭅니다. 먼저 침묵하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꼭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을 만큼 사소한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아무리 유용한 말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이 서툴거나 배려가 부족하면 결국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상대방뿐 아니라 나에게도 관계의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침묵하며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은 나쁘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 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아픈 진실보다는 선의의 침묵이나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정말 가난하군요라고 말하거나 가정불화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댁은 정말 걱정거리가 많아 보이네요 와 같이 굳이 아픈 곳을 건드리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따뜻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침묵은 때로는 가장 사려 깊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은 흘려듣거나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들은 한마디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둘러싼 가장 튼튼한 울타리는 침묵이다라는 격언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는 침묵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느끼게 되는 경우인데 바로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흘려듣는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말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인생의 귀한 교훈이 담긴 조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애써 목소리를 높이며 에너지를 쏟을 까닭이 없습니다. 마치 소의 귀에 경전을 읽어주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은 나의 진심 어린 노력에 비해 내 말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 기울여 줄 사람은 그 사람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품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틀림없이 고마워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했다가 시큰둥한 반응에 실망했던 경험이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침묵은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침묵 또한 소통의 한 방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세월이 흘러도 온전히 터득하기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지혜를 감싸는 울타리는 침묵이라는 마른 시대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삶의 원칙이자 명언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불필요한 말을 덧붙여 후회한 기억은 많아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기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듣는 것은 지혜를 더하고 말하는 것은 때로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 역시 하나의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가치를 깨닫고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소통 방식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이 어색함이 아닌 자연스러움으로 느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미덕을 배우지 못한다면 존경받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남을 탓하여 다툼이 예상될 때에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다툰다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어떤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려는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으로 적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사실 상대방과 나를 세우지 않고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유와 우아함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품격 있다, 기티가 흐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지성을 가졌더라도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과 관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굳이 상대방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침묵하며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상대방을 탓해보았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개를 숙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맞서며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결국 더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그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잠시 침묵하며 마음속으로 가라앉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함부로 뱉은 말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입과 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입과 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확인 없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어진 사람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나 시끄러운 소음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는 스스로의 의지대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는 온전히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마치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고장난 시계와 같습니다. 항상 입보다는 귀를 더 높은 자리에 두십시오.
사람은 입을 잘못 놀려 망신을 당하는 경우는 많아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어 곤경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무뚝뚝하게 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고 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통로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옛 현인들이 끊임없이 말 많은 것을 경계하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에게 입이 하나이고 눈과 귀가 두 개인 까닭은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험난한 자연 속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혜의 깊이를 드러내줍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말이 적으며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아는 것이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말로 떠벌리는 사람은 참된 암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침묵해야 할 7가지 순간에 대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노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매일 꾸준히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작은 노력을 이어간다면 분명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혜들을 삶 속에서 차분히 실천하시면서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